EP 10일 비디오 가게에서 우체국까지 영수의 두 번째 인생 1장 도입 1979년의 선택 인천공항의 활주로에 선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영수 나이 29입니다. 1979년의 초겨울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쥐어져 있고 마음속에는 간절한 다짐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가난이 물려받는 유산처럼 여겨지는 한국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떠나는 것입니다. 토론토라는 낯선 도시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 명의 여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경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따라 한국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안정적인 삶도 친구들과의 만남도 가족의 품도 모두 뒤로 했습니다. 단 한 사람 남편만 믿고 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슴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남편을 위한 마음, 함께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비행기의 엔진음이 울려 퍼집니다. 활주로를 가르며 하늘로 치솟는 그 순간 영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뒤로 작아져가는 서울의 야경, 한 번 떠나면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앞을 향한 희망이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토론토에 도착한 첫 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추위였습니다. 한국의 겨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바람이 그들의 뺨을 때립니다. 공항을 나선 순간부터 그 추위는 영수와 연경을 덮쳤습니다. 연경은 몸을 움츠렸지만 영수는 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추위 따위 견딜 수 있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영수는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라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토론토의 첫 겨울 바람은 차갑지만 그의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으로 뜨거웠습니다. 영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지의 세계로 한 발 내디뎠습니다. 2장 비디오 가게의 전성기 토론토에서의 초기 생활은 험난했습니다. 언어는 낯설고 문화는 이해할 수 없었으며 주위의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아둔 돈을 모두 들어서 작은 비디오 가게를 냈습니다. 한국 영화와 홍콩 영화 VHS 테이프들이 매장 곳곳을 차지했습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동포들이 찾을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초반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드물었고 하루에 매출이 형편없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주말마다 영화를 정렬하고 새로운 타이틀을 입고했으며 가게를 더 아늑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연경도 함께 서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작은 가게가 동포사회의 문화 중심지가 되길 바랐습니다. 1990년대 초반 비디오 가게의 사업이 서서히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액션 영화, 코미디 영화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취향과 경험을 토대로 영화를 큐레이션했고 손님들은 그의 추천을 신뢰했습니다. 매출이 오르고 가정 형편이 나아지자 영수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약한 법입니다. 생활이 나아지자 영수는 초심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포사회 내에서의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자존심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가게의 수익으로 씀씀이가 늘었습니다. 때론 유흥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그 간절함, 감사함은 어느새 자신감이라는 이름의 오만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연경이 느낀 것도 바로 이 변화였습니다. 남편의 말투가 변했고 늦게 들어오는 밤이 잦아졌습니다. 작은 불안감들이 모여 큰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가게는 번창했지만 마음속 풍요로움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3장 몰락 닫혀버린 비디오 가게. 세상의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법입니다. 199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급격한 디지털화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DVD가 등장했고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동영상 스트리밍 기술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VHS 테이프는 천천히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그토록 정성을 들여 모아둔 비디오 카세트들은 이제 시대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수도 이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비디오를 찾는 손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월마다 매출이 감소했고 동포들도 점점 비디오 가게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DVD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것이 더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영수는 서서히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비디오 가게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나이는 6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내려앉으면서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는 점점 더 폐쇄적이 되어갔습니다. 연경은 몇 번이나 폐업을 건의했지만 영수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002년의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한국에서는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온 나라가 들썩이는 그 열기가 토론토의 동포사회에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수에게 그런 열기는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조용한 비디오 가게에 앉아 매출 기록장을 봅니다. 마이너스 숫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결정했습니다. 30년을 함께 가꿔온 가게, 청춘을 투자한 그 공간에 마지막 자물쇠를 채우기로. 가게의 문을 닫는 그 순간이 바로 영수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문이 닫혔을 때 영수의 인생도 함께 닫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장. 절망과 위기 연경에 쓰러짐. 비디오 가게의 문이 닫힌 후 영수는 집에 한 방에 들어앉았습니다. 창문은 항상 닫혀 있었고 햇빛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한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의 시간, 그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뭔가 크나큰 실패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자존심은 바닥을 쳤고 자살의 생각까지 드나들었습니다. 가정 경제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비디오 가게에서의 수익이 끊어졌고 저축도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경은 영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절망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도 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남편의 절망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 연경은 육체적 피로를 견디며 일했습니다. 낮에는 청소 일을 했고 저녁에는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정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무너진 모습을 매일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밤마다 남편이 자는 옆에서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온 이 낯선 나라에서 남편을 잃어가는 것 같은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결국 연경의 몸은 반발했습니다. 2005년의 봄, 그녀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던 그 순간 영수의 세계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자신만의 절망에 빠져있던 그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영수는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내의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좌측 뇌에 혈전이 생겼고 회복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이기심이 아내를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로소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영수는 처음으로 목 놓아 울음을 내뱉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울음은 더 커졌습니다. 과거의 모든 오만함, 초심을 저버린 죄책감,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모두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중얼거립니다. 이러려고 내 사랑하는 연경을 이 먼 나라로 데려온 게 아닌데. 그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5장. 재기의 첫발 우체국 직원 영수. 연경은 기적처럼 회복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을 정도의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후유증도 최소한으로 남았습니다. 영수는 이를 신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미 이룰 수 없는 것을 다시 돌려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연경이 눈을 뜬 그 순간 영수는 다시 태어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영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에만 틀어박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영어는 서툰 데다가 나이도 60을 넘긴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더 이상 체면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여러 곳에 지원했습니다. 공장, 물류센터, 청소회사, 셀프 서비스 주유소. 몇십 군데 떨어졌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그의 마음은 더 작아졌지만 계속 돌진했습니다. 연경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 영어 한마디에도 버벅거렸고 면접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의 탈락 끝에 마침내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 우체국의 우편 분류 및 배송 부서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전화를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 출근 날 새벽 5시 영수는 우체국 분류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무용수들의 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자리를 배정받고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는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우편물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고 손가락은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류 창고의 쿨한 공기와 꾸덕한 노동의 땀 냄새는 오히려 영수에게 생기를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느낌,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영수의 마음을 깨웠습니다. 첫날 퇴근 후 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다.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장. 함께하는 회복 연경의 두 번째 시작. 영수가 우체국 일을 시작한 후 그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첫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손이 아팠고 몸 전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연경은 남편의 변화를 보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의 등이 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빛이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연경은 병원에서 더욱 열심히 재활치료에 임했습니다. 마비된 손가락을 움직이는 연습을 반복했고 걷기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며칠 뒤 연경은 휠체어에서 목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빠른 회복은 처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경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회복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약도 치료도 아니라 매일 병원을 찾아오는 남편이라는 것을. 그 남편의 발걸음이 매일 조금씩 더 단단해지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매일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우체국에서의 일은 힘들었지만 연경을 만나기 위한 그 발걸음은 결코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아내가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을 때 영수의 마음은 하늘 위에 떠 있었습니다. 연경은 기적처럼 회복했습니다. 반년 후 그녀는 휠체어를 벗고 목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지팡이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를 의학적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와 연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과 의지의 결과라는 것을. 연경은 병원을 퇴원한 후 처음으로 남편의 손을 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토론토의 거리는 봄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새 잎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연경은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남편만큼이나 자신도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연경은 같은 시 우체국에 지원했습니다. 재활 중이었지만 수기 행정 업무와 데이터 입력 직원으로서 충분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면접에서 그녀의 뇌졸중 이력을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채용 담당자는 그녀의 회복력을 보고 감명받았는지 채용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부부는 같은 우체국에서 일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르고 담당 부서가 다르지만 같은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타국에서 다시 손을 맞잡은 두 사람, 50대에 맞이한 제2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7장. 7년 후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우체국에서의 일도 익숙해졌고 두 사람의 삶도 점점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우체국으로 출근하는 일상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우편물을 분류하고 배송하는 영수의 손길도 더욱 능숙해졌습니다. 연경도 데이터를 입력하며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7회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5년 봄, 연경의 뇌졸중으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 7회라는 세월이 된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부자임이 무엇인지, 성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그들은 우체국의 임금으로 생활하며 조금씩 여유를 만들어갔습니다. 빌린 돈도 갚았고 저축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미뤄왔던 한국 방문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2012년의 초봄, 영수와 연경은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의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28년 전 그들이 떠나갔던 그 공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수는 비행기 안에서 손을 떨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그 모든 것을 안고 고향을 향하는 기분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내린 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예전 비디오 가게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미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30년을 보냈고 모든 것을 바쳤던 그 공간은 이제 타인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자신의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연경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저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한국에서 그들을 맞이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옛 친구들, 절구, 형제, 자매들. 대부분은 영수 부부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나기를 꺼렸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따뜻하게 영수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힘들었다면서? 고생 많이 했어. 이런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잘 버텼네. 정말 잘 버텼어. 옛 친구는 영수를 보고 말했습니다. 별로 변하지 않았네. 다만 눈빛이 달라졌어. 영수는 그 말을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의 고개 숙임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시간이 만들어낸 겸손함이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겸손함이었습니다. 8장. 두 번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한국에서의 여행은 3주간 계속되었습니다. 남산에도 올랐고 청계천도 걸었으며 강남도 구경했습니다. 토론토를 떠나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경험들이었습니다. 옛 친구들과의 만남도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았고 오히려 현재의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밤, 영수와 연경은 남산에 올랐습니다. 전망대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28년 전 이곳을 떠날 때는 마음속에 한이 있었습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꿈을 이루지 못해서라는 한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을 보는 마음은 달랐습니다. 남산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연경이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긴 길이었다.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수십 년간의 울고 웃음이 모여서 만든 미소였습니다. 그래. 정말 긴 길이었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왔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에서의 탈출, 새로운 세상으로의 도약, 초심의 상실, 절망의 나락, 그리고 다시의 회복. 모든 것이 그 단순한 말에 녹아 있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보이는 별들, 그리고 저 아래 펼쳐진 지구. 자신과 아내가 겪어낸 모든 일들이 지나가는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인생 산막, 아니 사막을 향한 비행이었습니다. 영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해, 그리고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해준 이 타국에 대해. 타국이었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초심을 잃었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을 때, 바로 여기 캐나다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섰다. 이제 남은 삶은 두 번째 기회를 준 이 세상에, 이 도시에, 그리고 이 일터에 감사하며 살아가자. 토론토로 돌아간 후 영수와 연경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에 일어나 우체국으로 향했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감사함이었습니다. 부부는 때론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토론토의 거리를 걸으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토론토에 도착했을 때의 그 칼바람은 이제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추위 속에서 그들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위한 그 감사함이 모든 추위를 녹였습니다. 영수의 인생 2막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디오 가게의 번영과 몰락, 절망과 회복.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엮어지는 장편의 드라마처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막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동안 영수와 연경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제는 언제나 같을 것입니다. 함께 또 다시 시작하기, 우리 여기까지 온 그 길처럼.